자, 이번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과학 파트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것도 식물 관련되어진 문제들인데요. 일단은 작년 23학년도 선발 과정에서 썼던 몬스테라 식물이죠. 자, 이 몬스테라 식물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통풍, 즉 바람에 대한 어떤 저항력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, 물론 그것만 문제가 나왔으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. 하지만 이 몬스테라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실험 설계까지 나온다면 어머님들, 우리 제자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인가요? 실험 설계 안 해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실험 설계 과정부터 뻑뻑하게 당황스럽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? 자,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여기서 예행 연습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서 식물에 관계되어진 실험 설계가 문제 나왔을 때 이 포인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자, 몬스테라 잎이 이렇게 갈라진 이유를 설명해보고, 자, 잎이 갈라지지 않은 식물과 몬스테라 잎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해보세요. 한 문제 안에 1번, 2번 문제가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몬스테라 잎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흐느적 되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끝부분들이 아주 가는 실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 부분이 끊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기 있는 이 외형을 이렇게 가는 실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이 몬스테라 잎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라고 만약에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. 일단 햇빛이 내리쬐면 그 광합성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. 아니, 위에 잎만 햇빛을 받으면 되겠냐고요? 아래쪽의 잎도 햇빛을 갖다 받아야 되겠죠. 자,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. 뭐냐면 햇빛이 아래쪽의 잎을 받든 위쪽의 잎을 받든 햇빛이 전해지는 총량은, 햇빛을 받는 식물의 총량은 변화가 있나요? 없잖아요. 그럼 아랫잎이 받지 않아도 윗잎이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그럼 부분에 대한 실험 설계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? 네, 두 번째, 바람에 잘 견디기 위해서. 바람이 이렇게 숭숭 하니까 식물들이 흔들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는데,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죠? 후 이렇게 하죠? 자, 그럼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너무 거세져서 식물이 줄기가 어떻게 될 거예요? 꾹 하고 꺾어지게 될 겁니다. 이 줄기가 꺾어지게 되어지면 양분이나 또는 물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져서 그 윗부분은 식물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죠. 자,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물도 살고 싶기 때문에 바람이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지나가도록 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건 진짜 소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. 원래 이 몬스테라가 열대 우림식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스콜처럼 거센 비가 오게끔 되어지면 그 떨어지는 빗줄기에 이 잎들이 찢겨지거나 아니면 잎들이 또 부러지거나 아니면 휘어져서 제대로 되어진 식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 몬스테라 식물에 대한 특징을 아주 잘하는 사람만이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, 자, 우리가 구멍 뚫린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. 자, 그럼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? 자, 그 전에 먼저 이 몬스테라에 대한 부분의 잎의 광합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뭐냐면 이 광합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 몬스테라 잎이요 정말 크게 자라더라고요. 식물 중에 여인초라는 식물도 잎이 커지는데 이 몬스테라도 잎 자체가 1m까지 커진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거죠. 자, 근데 그 커진 잎이 만약에 펄럭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 잎에 있는 이 부분에 연결되어진 잎맥, 그것도 주맥에서 뻗어나간 측맥과 세맥들이 꺾어지게 되어지면 다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잎맥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바람에 거센 저항을 갖다 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? 없어요. 유연하게 이렇게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고 잎에 펄럭거리면서 유연성을 갖다 더해주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
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 설계를 갖다 해보면 어떨까요? 우리가 잎이 구멍이 나 있지 않은 잎과 이 구멍이 뚫려있는 이 몬스테라 잎. 자, 어떻게 실험 설계할 것인가? 경우에 따라서 이 몬스테라하고 그다음에 여인초 이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보면 일단 가장 좋을 텐데 이 위에 있는 잎이 빛을 갖다가 받는다면 아래쪽 잎이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받는 거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죠. 하지만 광합성에 대한 부분의 총량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험을 갖다가 할 때 어떻게 비교를 갖다 해야 될 건가?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? 같은 빛의 쪼임이 있는 가운데 그 빛의 세기도 어때요? 똑같아야 돼요. 자, 그리고 잎과 줄기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성장이 더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단 우리가 화분에 있는 흙의 양분이나 물을 빨아들이나 있는 조건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같다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갖다 해줘야 돼요.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실험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각계의 조건은 바람의 유무, 자, 그 다음에 햇빛의 양과 비추는 각도, 네, 습도, 그 다음에 물을 주는 횟수, 식물의 크기 등을 우리 같다라고 가정해놓고 무엇을 갖다 다르게 한다? 잎이 다른 식물의 종류만 다르게 해놓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풍압에 대한 저항을 갖다가 비교하는 실험에서는요,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폭, 흔들림의 이런 정도, 그리고 이 흔들렸을 때 이렇게 잎이 흔들리게 되면 이 움직이는 폭이 벌어진 각도가 있을 거예요. 그 각도를 갖다가 측정을 해도 됩니다. 각도 측정할 때는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의 최저와 최대치의 벌어진 각도를 구한다면 쉽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풍압의 저항을 갖다 비교하는 거죠. 근데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잎에 부는 바람의 크기, 바람의 세기를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뭘로 해주나? 바로 선풍기죠. 선풍기로 우리 약풍, 미풍, 강풍 놓으면 여기 전달되어지는 바람의 세기가 일정해지거든요. 자, 그러면 그 일정해진 바람을 갖다가 맞은 몬스테라와 아까 여인초의 잎이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폭으로 흔들리게끔 되어지는지를 측정하면 쉽게 이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갖게 할 조건은 일정한 세기의 바람, 그 다음에 바람 장치로부터의 떨어져 있는 거리, 자, 그리고 다르게 할 조건은 잎이 다른 식물의 종류입니다. 꼭 여인초가 아니어도 되니까요. 선풍기 바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게 받아서 저항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잎의 크기면 좋고요. 몬스테라 잎하고 같은 크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실험 설계까지 해보니까 어때요? 좋죠. 자,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.